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국산 전투기가 이번엔 폴란드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4조 원대 초대형 수출 계약을 맺은 지 8달 만에 폴란드에 인도할 1호기가 어제 처음 공개됐는데요. 출고식 현장을 박기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막이 거치자 새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설계에서 제작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FA-50GF 1호기. 마하 1.5 초음속에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와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하는 4조 원대 계약을 맺은 지 8개월 만에 1호기가 출고된 겁니다. 새 전투기는 폴란드의 노후 전투기를 빠르게 교체해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뜻에서 게필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폴란드 측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다음 달 비행 시험을 거친 뒤 연말까지 12대가 폴란드에 납품됩니다. Zakup FA-50 jest częścią większego projektu budowy polskich sił zbrojnych, których potencjał będzie w stanie odstraszyć agresora. 2028년까지 인도될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성능 개량 모델로 제작됩니다. 폴란드는 FA-50이 전술 훈련뿐만 아니라 전투 임무 수행도 가능한 다목적 경 전투기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중 급유 기능까지 갖춰 항속 거리를 늘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는 등 교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수출 계약을 최단기간 출고로 달성한 국내 방산업계. 폴란드에 이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출까지 확정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진주시가 어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가이와 경상국립대, GS건설 등 6개 기관과 한국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는 협약을 통해 항공기체 실종센터와 연계한 기체 생산 기업을 유치하고 수직 이착륙 시설과 통신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국립대가 정부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항공 드론 부문 사업의 주간 자치단체와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전북대, 건국대와 전남도립대와 함께 2026년까지 해마다 102억 원을 지원받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또 항공과 드론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 해 1,000여 명 규모의 산업 인력을 키웁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창원 시내버스 노선이 1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통학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창원시는 환승 체계가 강화돼 불편이 없을 것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류장 몇 곳을 거치면 시내버스는 금방 가득 찹니다. 창원시 북면에서 해당 학교까지 바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은 2개. 하지만 오는 10일부터 2개 노선이 모두 폐지됩니다. 노선 개편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 가려면 창원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로 환승해야 합니다. 1, 2분이 아쉬운 학생들에게 아침 등교 시간 매일 환승은 부담입니다. 일찍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좀 잠도 많이 못 자서 피곤하고 시간도 더 걸리니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창원시는 해당 학교를 방문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환승 체계를 강화하면서 배차 간격도 줄였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환승을 하게 되면 경상고 입구까지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면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다. 해당 학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은 100여 명. 환승을 위해 학생들이 창원역에 몰리면 환승버스인 25인승 마을버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교 측 판단입니다. 또 북면 지역은 학령 인구가 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가는 버스 노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지망해서
벌써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되는 지역 이런 부분들에 공공의 기금을 투자해서라도 이번 창원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2천여 건의 의견 가운데 90%는 환승에 대한 민원. 창원시는 일단 노선 개편을 시행한 뒤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민선 8기 경상남도는 경남 경제 부활의 열쇠로 기업과 투자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은 최근 민간 사업자와 1조 2,5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성과를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 유치 등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 민간 사업자가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와 진흥화 농장을 짓겠다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전체 투자 금액은 1조 2,500억 원. 단일 사업으로는 경남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한다는 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12월 변경 등기를 한 업체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다 비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되고 나서 잘 비었는 거죠. 변경 전 사무실도 찾아가 보니 다른 업체가 2년 가까이 입주해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럼 그 전에 여기 비어 있었던 거죠? 네. 이 업체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확인 결과 창원시 진해구에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한 민간업체 조합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쪽으로 일을 하는 회사를 이제 지금 함양에 일단 주소를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해놨고요. 이 업체와 함께 투자하겠다는 다른 업체는 경북에서 데이터 센터와 상관없는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땅이 1조 2,500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등을 짓겠다는 사업 예정지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시공사로 참여한다고 알려진 한 대형 건설사는 제안만 검토했을 뿐 직접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단순도급이라서 저희가 투자나 이런 거 참여도 아니고 지금은 아직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거든요. 이 사업에 9천억 원 가까이 투자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경상남도에 보고된 한 금융기관은 회사 차원의 공식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해당 업체들은 취재진에게 다른 투자회사를 찾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계속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 많지만 낮부터는 차차 날이 개면서 오늘도 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의령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27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더위와 함께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나가실 때 모자나 양산 등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8도, 창녕이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5도, 창녕 28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8도, 거창이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7도, 거창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바다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남해안권 국회의원 10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입안과 관광진흥 지원, 추진기구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등 6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국립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광역교통체계가 부족해 남해안권이 관광 거점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 발의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 오션의 인위적 구조 조정은 없으며 회사 정상화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은 어제 거제 한화 오션을 방문해 새 가족이 된 한화 오션에 많은 투자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춰 나가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취재진 간담회에서 현재 한화오션이 하나오션의 정상화에 집중하며 조직을 떠난 분들을 다시 모으고 추가 채용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 경남본부와 민노총 경남본부가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중증 응급 환자 49%가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그마저도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필수 의료 인력 공백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식품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창원과 김해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젓갈 등 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5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금을 식품 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에 썼다고 말했습니다. 함안경찰서는 편의점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파손해 돈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함안군 군북면 한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기를 파손한 뒤 793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를 타고 도주한 이들의 경로를 추적해 의령군 한 술집에서 붙잡았습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 모레 진주 지하상가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에서 직장인 e스포츠 대회를 엽니다. 경기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로 기업과 단체에 소속된 직장인은 누구나 무료 참가 가능하며 내일 온라인 예선전에 이어 모레 본선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활용해 디자인 개발과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최종 선정 기업에는 오는 8월부터 8달 동안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은 방위산업과 첨단 항공, 원전 분야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합니다.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안으로 경상남도는 7,980억 원, 경남교육청은 2,870억 원을 편성해 경남도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250억 원, 중소기업 경영시설 지원 230억 원, 도로 정비 250억 원 등입니다. 또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 990억 원, 내진 설비, 화장실 개선 등에 250억 원, 과밀학급 해소에 47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제 시작된 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2일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체와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늘고 폐기물 처리 비용 인상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직접 수사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숨기거나 부인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하동군이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주 한 차례 청년마을 활동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명이며 이 가운데 성적 우수자는 각 읍면이나 마을의 청년 활동가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하동군은 앞으로 3년 동안 청년 활동가 교육과 마을 파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주와 의령, 함안 등 경남에 있는 대기업 창업주 생가가 관광 콘텐츠로 개발됩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기업 창업주 생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에는 구인회 LG그룹, 허만정 GS그룹,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등의 생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